SANGMUG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요양원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가 경보를 울렸지만 건물 안에 아무도 없어요. 경보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된다면, 그리고 신고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20초 이내라면 바로 이게 오늘 소개할 설비의 핵심입니다. 자동화 제속보 설비 NFTC204. 이 설비는 법 조문은 단 5개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실무 포인트는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법 조문 해설은 물론 설치 대상, 건물, 실제 작동 원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까지 모두 다루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PART1 자동화 제속보 설비란 무엇인가? 1-1 이름 뜯어보기. 자동으로 화재불이 났을 때 속보 빠르게 알림 설비 장치, 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빠르게 소방관서에 알리는 장치입니다. 핵심 용어 속보기 화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건물 내 자동화 재탐지 설비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119에 전화를 거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1-2 왜 이 설비가 필요한가? 자동화 재탐지 설비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지 설비는 건물 안에서만 경보를 울립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만 있다면, 자동화 제속보 설비까지 있다면, 불감지 건물 내 경보음 발령, 건물 안 사람이 직접 119 신고, 심야 공유 일무인 건물 신고 지연, 노인장애인 등 신고 어려운 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불감지 속보기가 자동으로 119에 신고, 사람의 개입 없이 소방서에 즉시 통보, 무인 건물 야간 새벽에도 24시간 작동, 통보 소요시간 20초 이내 성능 기준,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 특히 이런 곳이 위험합니다. 야간에 사람이 없는 노인 요양시설, 문화재, 창고, 공장 등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으면 화재 발견이 늦어집니다. 1-3 통신 방식 알아보기. 속보기는 어떤 방식으로 119에 신호를 전달할까요? NFTC204에는 3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음성 통보 방식, 데이터 전송 방식, 코드 전송 방식. 기본 필수 방식 부가적으로 추가 가능, 부가적으로 추가 가능. 통신망으로 음성 메시지 전송 전기 통신 매체로 데이터 전송 신호를 코드화하여 펄스 주파수 조합으로 전송. 소방관서에 상황 전달, 더 많은 정보 전달 가능. 디지털 방식으로 정확한 전달. 반드시 설치해야 함 선택사항. 핵심 속보기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데이터 코드 전송 방식은 음성 통보에 추가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1-4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의 연동 구조. 화재 감지기 작동, 수신기 신호 수신, 속보기 자동 기동, 119 소방관서 통보. 속보기는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합니다. 즉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탐지 설비의 화재 신호를 받아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건물 관계인 건물주, 관리자 등에게도 화재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문화재 예외 규정. 문화재에 설치하는 경우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단 자동화 재탐지 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하나입니다. 문화재는 별도 탐지 설비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PART 이 어떤 건물에 설치해야 하나? Q 노인 요양시설, 문화재, 공장 등 설치 대상 건물 사진 삽입. 2-1 법적 근거. 설치 의무 건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 3호에서 정합니다. NFTC204 자체에는 기술 기준만 있고 설치 대상은 법령을 봐야 합니다. 2-2 주요 설치 대상 건물. 다음은 자동화 제속보 설비 설치 의무 건물 중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건물 유형 설치 기준 이유비고, 노유자 시설, 노인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연 면적 500이 이상 야간에 스스로 대피, 어려운 분들 거주 가장 중요, 의료시설 병원, 요양병원 등연 면적 500이 이상 환자가 자력 대피 어려움, 야간 인력 부족, 문화재 지정 등록, 문화재 중 일정 기준 돌이킬 수 없는 손실, 야간 무인 예외 규정 있음, 창고시설 연면적 1000이 이상 야간 공휴일 무인,
가연물 대량 저장, 수련시설, 숙박시설, 야영장 등 수용 인원 100명 이상 야간에 다수 인원 취침 중, 공장화재 위험물질 취급, 일정 면적 이상 야간 무인, 신속한 초기 대응 필요, 지하가 지하상가 등연 면적 1000이 이상 탈출로 제한, 연기 확산 빠름. 중요 위표는 대표 사례입니다. 정확한 설치 대상은 반드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건물 면적층 수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 설치 대상 건물의 공통점. 설치 대상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곳, 야간 공휴일에 사람이 없는 곳, 노인, 환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 거주, 야간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 화재 인지 및 신고 능력이 제한됨, 자동 신고로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 공장창 고문화재 등 무인시설, 경보를 울려도 들을 사람이 없음, 화재 발견이 늦어지면 피해 급격히 확대, 자동 신고 없이는 대형 화재로 발전. 2-4.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의 설치 관계. 자동화 재속보 설비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자동화 재속보 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은 대부분 자동화 재탐지 설비도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리원 관점. 준공 검사 시 자동화 재탐지 설비 수신기와 속보기의 연동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속보기만 설치되어 있고 연동이 안 되면 설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PART 3NFTC 204 기술기준 조문 완전 해설. 자, 이제 NFTC 204의 기술기준 조문 5개를 하나씩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조문이 딱 5개 뿐입니다. 그런데 이 5개 안에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꼼꼼하게 봅시다. 조문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 작동. 2.1 1.1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이 조문이 가장 핵심입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1. 반드시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탐지 설비 없이 속보기만 설치 불가. 문화재 예외 제외. 2. 자동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사람이 수동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화재 신호의 자동 반응. 3. 신호는 반드시 소방관서에 전달. 건물주에게만 가는 건 안 됨. 건물주 전달은 부가적 허용. 부가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 신호를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건물주 관리자에게도 문자에 말림을 보내는 게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조문 조작 스위치 설치 높이. 2.1 1.2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해설. 조작 스위치 설치 높이 기준입니다. 설치 높이 0.8m 1.5m. 다른 설비와 비교해보면 바닥에서 너무 낮으면 어린이가 건드릴 위험, 너무 높으면 노약자 장애인이 접근 어려움, 0.8m 1.5m 성인이 서서 편하게 조작 가능. 이 기준은 다른 소방설비 조작부와 동일. 옥내 소화전 조작부 1.5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 제어반 0.81 5m, 비상 콘센트 0.81 5m. 소방설비 조작부는 대부분 0.81 5m 범위. 현장 TIP 시공 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속보기 본체와 조작 스위치의 위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조작 스위치 높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조문 통신망 통보 및 전송 방식. 2.1 1.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구분음성 통보 방식, 데이터 코드 전송 방식. 의무 여부 필수 기본 선택 부가. 전달 방법 통신망으로 음성 전달 전기 통신 매체로 데이터 코드 전달. 쉬운 설명 자동으로 119에 전화 거는 것 디지털 신호로 추가 정보 전송. 적용 기준엔 FTC 204 기본 요건 성능 인증 기술 기준 제5조 제12호. 통신망이란 유선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으로 음성 또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 인터넷, 전화망 모두 포함. 조문 문화재 특례. 2.1 1.4 문화재에 설치하는 속보기는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한계 경계구역 한정. 해설. 일반 건물과 다른 특례 조항입니다. 왜 문화재에는 예외를 뒀을까요?
문화재 건물은 배선배관 공사가 제한적 기존 자동화 재탐지 설비 수신기까지 배선하기 어려울 수 있음. 지적 문화재 중 일부는 자동화 재탐지 설비 설치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간소화된 구성 허용. 일반 건물 설치 방법, 문화재 특례 방법. 감지기 수신기 자동화 재탐지 설비. 수신기 속보기 연동. 속보기 119 통보. 탐지 설비 속보기 별도 구성 감지기 속보기 직접 연결. 속보기 119 통보. 단, 1개 경계구역 내로 제한. 간소화된 구성 허용. 주의 문화재 특례라도 감지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의 경계구역 내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건물 전체를 여러 경계구역으로 나눈 경우 각 구역마다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문 성능 인증 제품 사용 의무. 2.1 1.5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성능 인증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해설 속보기 장비 자체에 대한 기준입니다. 속보기는 아무 제품이나 쓸 수 없습니다. 소방청장이 정해 고시한 자동화 재속보 설비의 속보기.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성능 인증 소방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성능 테스트 통과. 제품 검사 인증 후에도 제조 수입 시 검사 의무.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합정 화재 신호를 받은 후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해야 하는 성능 등. 성능 인증 제품 확인 방법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목록 검색 가능. 시공 전 반드시 인증 제품 여부 확인. PART 4 속보기의 성능 기준 앤드 실제 작동 과정. 4-1 속보기 성능 인증 기준 핵심 KFI 기준 기반. NFTC 204 조문에는 상세한 성능 수치가 없지만 성능 인증 기준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성능 항목 기준 의미. 자동 통보 시간 20초 이내 감지기 작동 후 119 통보까지 20초 안에. 통보 방식 음성 통보 필수 소방관서에 음성으로 위치 화재 사실 전달. 재통보 기능 3회 이상 반복 통보 1번 전화로 못 받으면 반복해서 재통보. 예비 전원 10분 이상 작동 정전 시에도 배터리로 작동. 수동 통보 수동 조작도 가능. 자동 외에 수동 스위치로도 신고 가능. 감시 기능 선로 단선 등 자체 감시 장비 이상 시 즉시 알림. 가장 중요한 기준 20초 이내 자동 통보. 골든타임을 위한 핵심 성능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2 실제 작동 순서 단계별. 자동화 재속보 설비 작동 흐름도. 4.1단계 화재 발생 감지기열 연기 불꽃 작동. 5.2단계 자동화 재탐지 설비 수신기 신호 수신 경보 발령. 6.3단계 수신기 연동 신호 속보기에 화재 신호 전달 즉시. 7.4단계 속보기 자동 기동 통신망으로 소방관서 전화 연결. 8.5단계 음성 메시지 자동 재생 시 동 건물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9.6단계 소방관서 수신 확인 소방차 출동 명령. 10. 부가 건물 관계인에게도 동시에 화재 알림 설치된 경우. 이 전체 과정이 20초 이내에 완료. 사람이 119에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4-3 일반인이 자주 묻는 질문. Q1. 오작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속보기가 오작동 허위 신고로 자동 통보된 경우 신속히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허위 신고임을 알려야 합니다. 고의적이지 않은 오작동은 처벌받지 않지만 반복적인 오작동 관리 소홀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작동 예방법 감지기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고 환경에 맞는 감지기를 선택하세요. 주방 근처에는 열 감지기보다 정온식 스포트형이 적합합니다. Q2. 속보기가 작동해도 소방관서에 사람이 없으면 119 소방관서는 24시간 365일 상주 체제입니다. 음성 메시지가 전달되는 즉시 출동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재통보 기능 3회 이상이 있어 첫 번째 연결에 실패해도 계속 시도합니다. Q3. 인터넷이 끊기면 작동 안 되나요? 속보기는 유선전화망 PSTN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터넷과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최근에는 유무선 겸용 방식도 보급되어 더욱 안정적입니다. 예비 전원 배터리도 탑재되어 정전 시에도 작동합니다. PART 오감리 실무 핵심 앤드 자주 발생하는 문제. 5-1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설치 의무 대상인지 확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를 기준으로 해당 건물이 자동화 제속보 설비 설치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용도, 연면적, 수용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자동화 재탐지 설비 설치 여부 확인. 속보기는 탐지 설비와 연동이 기본입니다. 탐지 설비가 없다면 속보기 설치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탐지 설비도 함께 설계 시공되어야 합니다. 성능 인증 제품 여부 확인. 시공업체가 설치하는 속보기가 KFI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인증서 또는 제품 라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통신망 연결 확인. 속보기가 실제로 소방관서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화선, LTE, 인터넷 등 통신망 연결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5-2 준공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시험. 자동화 제속보 설비 준공 시험 체크리스트. 11. 속보기 전원 정상 작동 확인, 상용 전원, 예비 전원 모두. 12. 조작 스위치 설치 높이 확인 바닥에서 0.8m 1.5m. 13. 자동화 재탐지 설비 연동 시험 감지기 또는 수신기에서 신호 발생 속보기 자동 기동 확인. 14. 소방관서 자동 통보 시험 소방관서 협조하에 실제 통보 테스트. 15.20초 이내 통보 완료 여부 확인. 16. 재통보 기능 확인 연결 실패 시 자동 재통보. 17. 수동 조작 스위치 작동 시험. 18. 선로 단선 감시 기능 작동 확인. 19. 문화재 특례 적용 시 한계 경계구역 범위 내 설치 확인. 중요 소방관서 통보 시험은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 협조 요청 후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실제 통보 시험을 하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습니다. 5-3.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TOPO. 속보기와 수신기 연동선이 미연결된 채 준공. 속보기 장비만 설치하고 수신기와 연동 배선을 안 한 경우 화재가 나도 자동 신고 안 됨. 연동 배선 및 작동 시험 필수. 조작 스위치 높이 불량. 속보기 본체를 고정할 때 조작 스위치 높이가 0.8m 미만이거나 1.5m 초과하는 경우 다수 발견됨. 시공 전 벽면 위치 사전 표시 권장. 미인증 제품 사용. 저렴한 미인증 속보기를 시공한 경우 준공 검사 지정 및 교체 명령. KFI 인증 제품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통신망 연결 불량. 속보기는 설치했지만 전화선이나 통신망이 연결되지 않아 실제 통보 불가 상태. 통신사와 회선 개통 확인까지 감리 범위에 포함. 문화재 특례 남용. 문화재가 아닌 건물에 문화재 특례 감지기 직결 방식을 잘못 적용한 경우 반드시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 방식으로 설치해야 함. 5-4. 자동화 제속보 설비 vs 비상경 보설비 비교. 헷갈리기 쉬운 두 설비를 비교합니다. 비교 항목 자동화 제속보설 비비상경 보설비. 목적 소방관서 119에 자동신고 건물 내 사람들에게 경보. 신호 대상 외부 소방관서 건물 내 제실자. 작동 방식 자동 탐지 설비 연동 수동 발신기 조작 또는 자동. 핵심 장치 속보기 통신망 비상 벨 사이렌 발신기. 법적 근거 시행령 별표4 제2호 3억 시행령 별표4 제2호 남호. 설치 목적 신속한 소방대 출동 지원 신속한 피난 유도. 결론 두 설비는 서로 다른 역할. 많은 건물에서 두 설비를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자동화 제속보 설비 NFTC 204를 완전히 파헤쳐봤습니다. 법 조문은 단 5개. 하지만 그 5개 안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실무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 요약. 자동화 제속보 설비 화재 시 자동으로 119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설비. 자동화 재탐지 설비와 연동이 기본 문화재는 직결 방식 예외 허용. 통보 방식 음성 통보 필수 데이터 코드 전송 부가 가능. 조작 스위치 높이 바닥에서 0.8m 1.5m. 성능 인증 KFI 제품만 사용 가능 20초 이내 통보 성능. 건물 관계인 통보는 의무 아닌 가능 규정. 준공 시 연동 시험 통보 시험 반드시 실시 소방관서 사전 협조. 작은 장치 하나가 새벽에 생명을 구합니다. 소방 설비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비상방송 설비엔 FTC 201호 찾아뵐 예정입니다. 경보 설비 시리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임상묵 감리원이었습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